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서수몽키입니다. 우리 월배당 관련해서 요즘 관심 많으실 텐데요, 월배당 관련 ETF 관련해서 오늘 궁금증 싹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 김동윤 책임 매니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요즘 진짜 월배당 ETF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 실제로도 또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월배당 ETF에 대한 투자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높으신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ETF가 있는데 그 중에 2종이 어제 5월 28일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AI 테크에 투자를 하면서 월배당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ETF가 있는데 그게 상장 첫날에만 18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월배당 ETF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인컴 소득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미국이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괜찮은 주식시장도 결국에 중심은 AI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금리가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또 연준의 의도와는 조금 반대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로 조금 산재해 있는데 또 지구 반대편을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 위에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째인가요 벌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는 변동성에 대해 조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월배당 ETF를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는 것 같고 또 금리 인하에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배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또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거기서 자본 차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변동성 관리도 하고 또 월배당도 받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월배당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ETF를 제가 코덱스 ETF 3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먼저 상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월배당 ETF를 고르실 때 이런 점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투자하시는 ETF가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먼저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월배당이 꾸준하게 좀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그 월배당을 받아감으로 인해서 투자처의 성장성이 좀 저해되진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배당 많이 준다 이런 거에 현혹되기보다는 이 ETF가 어디에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당금이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배당금 준다고 하면서 뭔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성장성이 좀 훼손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세 가지를 다 체크해야 된다. 정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적합한 코덱스 ETF 3종을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합성 해지형 ETF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AI 테크 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ETF 명에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양한 투자군과 그리고 다양한 타겟 프리미엄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ETF를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이름만 봐도 일단 앞에도 미국 배당, 미국 30년 국채, 미국 AI 테크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어디에 이 ETF가 투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3종 ETF 지금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가장 궁금한 건 요거 세 번째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플러스 요 ETF가 아무래도 가장 끌리거든요. 일단 뭔가 순매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도 앞에 하고 뭔가 순매수도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고 AI 테크에 투자하면서 또 인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부터 혹시 먼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ETF가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였는데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얘기할 때 AI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관심이 가장 많으신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ETF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AI 테크 10개 기업, 탑 10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타겟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는 그런 월배당 ETF예요.
그래서 요 ETF를 말씀드릴 때 제가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있는데요. 우리가 AI 산업에 투자는 아마 이미 많은 분들께서 맞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AI라는 게 사실 지금에 와서 막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산업이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런 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 성장성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여전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막 태동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산업에서 현재 리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이 기업만 리더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도 역시나 뭐 월배당이라던가 이런 인컴 소득을 함께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좀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제가 공감되는 게 제가 이렇게 뭐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니까 뭐 AI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때 이렇게 붐이 일린 경우가 많잖아요. 각종 뭐 맞아요. 전기차도 있었고 그 전에도 많았는데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이 막 한창 좋을 때는 진짜 몇백 % 찍히면서 대박이다 이러고 이제 좋아했는데 그게 제자리로 올 때도 많고 그쵸. 그런 기업도 사실 투자다 보면 많이 겪게 되고 제자리면 다행인데 마이너스로 가면은 맞아요. 정말 우울할 때가 많거든요. 너무 마음 얘 아프죠. 진짜 미운 자식이 돼버리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당주를 포기 못하는 게 그래도 또 손에 쥐는 현금이 있으면 오르고 내리고에 조금 덜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결국에는 좋은 기업 혹은 좋은 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좀 나오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인컴 소득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좋은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제 일단 이 ETF들 가장 궁금한 거 먼저는 AI 테크 10개 기업은 어떤 기업에 일단 투자가 되는 걸까요? 많은 투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빵이라는 그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아 맞아요. 예. 네, 빵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또 최근에 M7, 마그니피센트 7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좀 보면 AI5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AI 얘기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기업이 떠오르세요? 요즘에는 엔비디아? 그쵸. 100분 물어보면 100분 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엔비디아가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잘 인지하고 계신 AI 특화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이 두 개 기업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TSMC라던가 브로드컴, AMD 이 기업들 역시나 뭐 AI 산업에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을 합쳐서 우리가 AI5라고 일컫는데요. 그런데 이제 AI 산업 초기에서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가져갈 것이다 네. 라고 해서 AI5라고 엮었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AI 반도체가 먼저 우선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 AI를 활용해서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하드웨어에 어떻게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산업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애플이라던가 알파벳 그리고 뭐 아마존닷컴, 메타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기업 뭐 테슬라 자동차 안에도 AI가 당연히 반영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또 로봇도 지금 개발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요 반도체 5개 기업과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 5개 기업을 묶어서 10개의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이 포트폴리오 10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특장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ETF를 구성을 할 때는 시총 가중 비중을 좀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순으로? 맞습니다. 예.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과 더불어서 LLM 모델을 함께 차용했어요. 그게 뭐예요?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AI 모델에서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이죠. 이래서 AI 자체가 이 비중을 좀 만드는 데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AI 관련해서 이 유사도를 AI 퓨리티를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한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개 기업으로 만들어진 이 포트폴리오가 AI 특화된 테크주 포트폴리오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ETF에서 앞부분 미국 AI 테크 탑 10은 이해가 됐거든요. 이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구성인지 알았는데 뒷부분 이 ETF 뒷부분을 보면 미국 AI 테크 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뒤쪽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제는. 근데 프리미엄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계속 설명하실 때 타겟 프리미엄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네. 용어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네. 저희 코덱스에서뿐만 아니라 네. 여러 이 ETF 운용사들에서 이 커버드 콜을
콜을 활용한 ETF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커버드 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타겟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예로 들면 네. 주식이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커버드 콜 전략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러니까 올라가면 좋은 건데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 권리를 팔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올라가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주식은 올라가면 좋고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올라가면 안 좋다. 이 두 개가 합성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에서 만나서 거기서 횡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단이 막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커버드 콜 구조인데요. 네. 그런데 이 단점이 방금 말씀드린 그게 바로 가장 큰 단점이에요. 상단이 그대로 막혀버린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I 테크탑 10 우리가 왜 투자합니까?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장기 성장성을 노리고 맞습니다. 투자하는 건데.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단을 막아버린다? 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이제 의아한 부분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타겟 프리미엄이라는 전략을 활용했고요. 네. 이 타겟 프리미엄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이 타겟한 프리미엄을 그만큼만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 커버드 콜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타겟한 프리미엄만을 가져가기 위한 콜 매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 매도를 적정한 수준만 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기초 자산의 움직임을 여전히 좀 투자를 가져갈 수 있다. 기초 자산의 움직임을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비중 조절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버드 콜이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딱 상방이 못 들어가게 꾹꾹 눌러주는 걸 하는 반면에 이 타겟 프리미엄은 나는 원하는 만큼은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대신 더 올라주면 그만큼 좀 더 수익을 노려볼 수 있어. 이렇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월배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ETF에서 이제 이 분배를 드릴 만큼의 배당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 재원을 적정한 수준만큼만, 이 재원을 마련할 만큼만 콜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에 참여를 더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을 전략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상승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자산의 성장성을 함께 고려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AI 테크 산업에 투자하는 이런 ETF들을 고려하실 때는 역시나 이 타겟 프리미엄 100% 커버드 콜, 그러니까 상방이 제한되는 이 100% 커버드 콜 말고 이 타겟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는 ETF를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 참여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ETF를 좀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쭉 소개해 주실 이 세 가지 ETF가 다 그거 관련된 ETF들인 맞습니다. 거죠? 세 개 ETF 모두 다 타겟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국 AI 테크 탑10 이 관련 ETF 같은 경우는 AI 테크의 성장성에도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월 인컴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ETF다 보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또 나머지 두 개가 있잖아요. 다음으로는 또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많은 투자분들께서 월배당에 투자하시듯이 지금 배당 성장주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ETF는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S&P 500 콜옵션을 매도해서 이 타겟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역시나 타겟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국 배당 성장주라고 하면은 네. 10년을 연속해서 이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초지수의 구성 종목 중에 투자 비중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보시면 네. 베리존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뭐 시스코 시스템즈도 있고 한데 배당금 증가율이 2%에서 UPS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기업들은 약 한 12%까지 배당금 증가율을 5년 평균으로 해서 배당금 증가율이 이만큼 네.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당금이 증가해왔다고 하면 10년 연속해서 배당금을 이만큼 좀 많이 올려왔다고 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왔다는 그쵸. 거고, 네. 또 역시나 그와 동시에 주주 친화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로 구성된 우리 ETF의 기초지수의 성과 역시나 장기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당 성장주들의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도 당연히 함께 분배금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는
말씀하신 대로 배당 성장주 기업들에서 나오는 이 배당금과 그리고 앞서 제가 타겟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이 타겟 프리미엄에서 나오는 콜매도 옵션에서 나오는 프리미엄을 배당 재원으로 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분배금을 받으시려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AI에 투자하는 그 ETF도 마찬가지지만 분배금을 받으시려면 분배락 전일까지 ETF를 매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직전 영업일이 분배락일이니까 그 전 영업일까지는 매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영업일, 그러니까 공휴일 이런 거 제외하고 네. 주말 제외하고 그래서 금요일 평일날이 마지막 영업일이다. 그러면 그 전날이 분배락일이니까 목요일이니까 네네. 그럼 그거보다 하루 전인 수요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맞습니다. 그 달은 챙길 수 있고 네. 그 다음 달은 당연히 들고 있으면 계속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아,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또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미국 30년 국채 관련된 ETF. 요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상품이 저희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인데요. 네. 요즘은 사실 많은 투자분들께서 옛날에는 뭐 채권 이러면 벌써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좀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좀 친숙하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미국에 상장된 이 장기채의 대표적인 ETF죠. 이 TLT ETF의 콜옵션을 매도해서 이런 타겟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요거는 사실 상품명이 명확히 성격이 보이니까 이건 말 그대로 좀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노리면 좋을 만한 ETF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기채에 투자를 하신다는 것들은 우리가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본 차익으로 많이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듀레이션이 길면은 그만큼 금리 움직임에 따른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채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자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2023년에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한 해 동안에 금리가 2023년 중순부터는 내려갈 것이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혹은 그때 가서는 또 올해 말부터는 내려갈 것이다. 맞아요. 또 2023년 말이 됐을 때는 2024년 중순부터 내려갈 것이다. 네.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금리 인하 시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작 시점에 대해서 계속 가늠을 하시는데 사실 연준이 그렇게까지 잘 도와주고 있지 지금 안 않다라고 도와주고 할까요? 있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에는 이 장기채,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TLT ETF의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한 해 동안에만 약 한 5,200억 원의 야, 굉장히 큰 네. 순매수를 보여주셨고요. 네. 올해에도 연초 이후에 5월 17일까지만 봐도 1,560억 원의 ETF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서 정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저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뭐 순매수 금액을 들으니까 엄청 뜨겁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ETF도 있어요. TLTW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보긴 했습니다. 네. TLTW는 뭐냐면 네. 이것도 역시나 이제 블랙락 iShares가 운영하는 ETF인데요. 네. TLT ETF에다가 커버드콜 전략을 실행하는 ETF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역시나 월분배를 실시한 상품인데 이 ETF에도 작년 한 해 동안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3,700억 원 순매수를 하셨습니다. 엄청나네요. 아까 맞아요. TLT ETF는 아마 정말 많이들 아시는 대표 ETF니까 거기에 5,200억 정도 매수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3,700억이면 정말 거의 비슷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커버드콜 상품에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이게. 네,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또 TLTW에 투자를 하신 건데 네. 앞서서 제가 커버드콜 구조를 잠깐 설명드렸지만 상방이 제한되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배당을 가져가시는 이런 ETF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거는 역시나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가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인컴 소득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겠다 이런 니즈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똑똑하시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조건 금리 인하한데 그냥 무조건 투자해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고려해서 혹시 모르잖아, 금리 인하 또 안 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동안 좀 인컴을 조금 더 확보하는 ETF에도 넣어놓자, 약간 이런 전략을 쓰신 맞아요. 거네요. 국내 이미. 투자분께서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투자를 네. 잘 하시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 요거는 그러면 TLTW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앞서서 제가 TLT, 그러니까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ETF 말씀드렸지만 이 TLT와 TLTW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TLT와는 달리 우리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는 만기 20년 이상의 이제 미국 국고채에 투자하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TLT ETF의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우리가 타겟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전략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또 TLTW를 보면은 아까 제가 100% 커버드 콜을 활용하는 ETF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ETF는 100%는 아니고 타겟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TLT ETF와 TLTW ETF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월배당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린 대로 TLTW를 투자하시는 분들과 이제 목적은 조금 비슷하실 거예요.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자본 차익을 추구하시겠다는 이런 목적 자체는 비슷한데 중간에 이제 자본 차익을 함께 추구하실 수 있는 그런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ETF 역시나 앞서 두 개의 ETF와 동일하게 매월 두 번째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요일이 마지막 영업일이다라고 하면 그 전이 분배 락일이고 그 전일에까지는 매수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또 역시나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확실히 더 그 투자자분들의 니즈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된다? 약간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약간 유튜브도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채널들이 있듯이 예전에는 그냥 채권이면 채권, 채권에 커버드 콜이면 커버드 콜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또 중간 지점에 성향에 맞는 상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또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도 그만큼 그에 알맞는 상품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 개 ETF 모두 다 타겟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이유가 그만큼 상방에 대한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움직임에 따른 그 부분 역시나 우리가 투자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만든 ETF이기 때문에 그런 점 역시나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 3종 ETF가 사실 구성이 비슷해서 아마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조금 더 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장점적인 측면은 미국 AI 테크라든지 30년 국채라든지 배당 관련된 거에 조금 더 변동성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네네. 반대로 그럼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이 상품에 그래도 위험도 알고 투자하시면 좋을 테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뭘까요? 굳이 찝어본다면? 네, 저희가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투자자분들께서 자본 차익을 많이 얻어가시고 모두가 성공하시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만큼 좀 아시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미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말씀드린 요 세 개 타겟 프리미엄 ETF들은 일정 수준의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그런 ETF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커버드 콜처럼 상단이 이 100% 막히는 구조는 아니긴 합니다만 역시나 이제 일정 부분 상승을 하긴 하지만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100%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10% 성장을 했다 그래서 10% 동일하게 성장하냐 그건 아니라는 점을 좀 유의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어디에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뭐 타겟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에 대한 리스크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앞에 이름은 미국 AI 테크인데 여기 그냥 투자했는데 야 왜 AI 테크 다른 ETF만큼 못 따라가냐 이렇게 맞아요. 막 되게 토론만 내면 이상하다 네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뒤에 이렇게 뭐 프리미엄 붙어 있는데 좋은 건 줄 알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오해하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에서 월배당을 주는 ETF 3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분배금 이런 것들이나 좀 ETF 각각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좀 생겼다 하시는 구독자분들께는 어디 좀 가서 좀 더 자료를 보면 좋을까요? 저희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네. 이 세 종 ETF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신규 소개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잘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링크를 드려서 뭐 더보기란이라던가 이런 거 활용하셔서 올려주시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월배당 ETF 3종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요거 말고도 또 구독자분들께 더 해주실 조언 있으실까요? 네, 저희 코덱스에는 오늘 말씀드린 3종의 타겟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그 ETF들 외에도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라던가 네. 또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혼합 액티브 ETF와 같은 이런 다양한 자산과 전략을 활용하는 그런 월배당 ETF들이 라인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월배당 ETF들이 아니어도 뭐 주식형이라던가 채권형이라던가 ETF에는 워낙 다양한 투자 툴이 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모두들 이제 성투하시고요. 모두 부자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자분들의 노후 준비에 함께하는 저희 코덱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코덱스 ETF 워낙 잘 실제 투자에 활용을 하고 있고 라인업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것 같아서 잘 이렇게 조합하셔서 활용하시면 그거 하나로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래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소개해주신 월배당 ETF 말고도 또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라인업 쫙 한번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